얼마면 되니? 얼마면 돼? 돈으로 사겠어. 예? 누구예요? 모르세요? 오히려 그 서울보다 훨씬 더 높은 건물이 먼저 지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아 그래요? 지금 말씀하셨을 때 유리창도 없고 비닐방막으로 막 네, 배져 네. 있고 이랬는데 뒤지지 않아요. 어디랑 비교해도 훨씬 미화가 아주 예쁘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북한의 건축 기술도 어느 정도인지 어느 그렇죠. 정도이길래 이렇게 네, 미관도 네. 말씀을 하셨지만 네. 건축 기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마 그 건축 기술은 네. 보통 아까 이제 그 멋진 건물을 보고 이렇게 야, 저 정도면 세련됐는데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자 이제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은 시공 기술이라고 할 수가 네. 있는데 사실은 그 아파트의 그 기술 정도를 보면은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물론 모든 나라가 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지만 특히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훨씬 더 힘과 노력, 네. 기술을 다 투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서 기술이 발달하게 되는데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무래도 아파트가 훨씬 빠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교가 끝나고 나서 사실은 그런 주거 문제에 국가가 돈을 거의 별로 투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 짓는 게 우리는 50년대 말에서부터 이제 걸음마를 때 그러다가 70년대에 잠실과 반포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본격적으로 아파트 단지라는 게 생기는데 평양 같은 경우는 6.25 전쟁 끝나고 나서 곧바로 아파트가 대대적으로 지어져요. 좀 더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해방 직후에 이미 4, 5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요. 오, 진짜 빠르네요. 네, 그때는 이제 그 소련의 지원으로 50년대에 이렇게 한 5, 6층짜리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했고 60년대로 오게 되면 10층 정도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네. 이게 고층화된 기술은 북한이 더 앞섰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파트를 짓는 기술은 고도의 기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차이가 별로 이렇게 그 기술의 차이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근데 거기서 확실히 구분되는 것은 하나는 북한이 그 주택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공업화 주택이다라는 거예요. 공업화. 네, 공업화라는 게 뭐냐면은 공장에서 집을 짓는 부재를 다 생산해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공장 생산하니까 퀄리티 컨트롤이 좋아서 양질의 부재를 재료를 절약하면서 만들고 현장에서 빨리 지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좋아서 그것이 공업화 주택 기술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네. 북한 그 평양의 고층 아파트들은 지하 주차장이 없거든요. 만약에 이제 통일이 돼서 우리나라 분들이 평양에 놀러 가시면 차가 이게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찾을 데가 없군요. 네. 그게 이제 안타깝고. 아, 이런 피곤한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셔야 찾을 데가 있어야 되냐면 되는데. 키워야 되나? 발레 싸움을 해야겠다. 아, 그래도 땅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산에서 발레 싸움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그거로는 되긴 하겠네. 예. 한국 분들이 많이 오신다 그러면 여행을 많이 오신다고.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겉은 사실은 우리랑 뭐 비슷하지만 안에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느낌이. 기본적으로 그냥 아파트 그러면 다 서양식이라고 하면은 서양은 온돌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온돌을 썼을 리가 없는데 거실을 중심으로 양쪽에 방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한국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건물의 구조는 서양식인데 이게 공간 구조와 사무의 방식은 사실은 우리식인 거죠. 전 세계 어디에도 아파트 온돌을 쓰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만 없잖아요. 있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아파트에 굴뚝이 없는 거예요. 오, 그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벽하고 저녁 시간은 굴뚝에서 연기가 나요. 보통 연기 냄새도 좀 나고. 그게 이제 서울에 네. 늦게 오셔서 그래요. 한 70년대 서울에 빨리 오셨으면 오라고 그랬구나. 70년대 안 편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때 오셨으면 서울의 아파트, 잠실 같은 경우 아파트는 연탄 아궁이가 있는 방식이었어요. 연탄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럼요. 저희는 연탄 보일러 써가지고 네. 이제 가스도 좀 먹고. 그럼요. 네. 그래서 저기 한번 저 김치국도 먹은 적 있고. 이렇게 연탄으로 이렇게 보일을 한 사람은 네. 지금 거의 처음 봐가지고 같이 방송하는 사람. 되게 알겠습니다. 젊어 보이시는데 나이가 많구나. 네. 근데 또 우리가 사회 체제가 다르잖아요. 네. 북한에서는
아파트를 어떻게 사업할 수가 있는 건가요? 여명거리면 네. 뭐 여명거리에 그 이제처럼 뭐 영웅적인 일을 한 사람들한테 입주권을 줘요. 그리고 영웅이 돼야 미래과학자 거리면 과학자한테 과학자한테. 입주권을 주는데 그 입주권을 팔고 사고 하는 거예요. 어. 불법적으로. 와, 우리 뭐 그냥 사듯이 떴다가 그렇죠, 떠가지고. 그렇죠. 예. 아, 그럼 뭐 네. 출신 성분이랑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상관없이 거예요? 하는데 아. 사실은 불법인데 팔고 사고 다 하고 이제 그 입주권을 사면 입주권 산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럼 그 입주권이 돈이 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네, 오르기도 해요. 오, 재테크처럼. 좋은데 네, 학군이 좋은 데일수록 올라가요. 북한도 이제 중구역 예. 이런 데는 중앙당 간부들이 사는데요. 거기는 유일하게 아파트에 그 엘리베이터가 24시간 움직이는 데예요. 북한은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움직이질 못하거든요. 전기가 없어서. 그렇지. 근데 이제 중구역 주변은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고 뭐 또 평양 제1고등중학교 이런 특목고가 있는 쪽에 네. 위주로 같이 또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면 25층이라면 그럼 25층을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해야 그래서 북한은 오히려 저층일수록 가격이 더 비싸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시간대로 이렇게 운행하기도 하고. 아니 그러면 이게 개인 소유권이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원래 이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중국 같은 게 대표적으로 그런 건데 네. 토지 사유가 안 되니까 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네. 그 외에 있는 건물의 지상권을 사는 거죠. 보통 입주를 한번 하게 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네.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그 권리를 사고 파는 건데 그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이 허용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땅까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체제 차이가 있는데 거주 전에 자유가 없어 이렇게 계획하에서 어느 정도 살 곳을 정해주는데 그것을 거래한다는 얘기는 일정한 정도 그 규모가 시와 도의 경계를 넘느냐 안 넘느냐 아니면 시 내에서 구의 경계를 넘느냐 안 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약간씩 그 부분이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건 사회 변화를 읽어내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많이 팔고 사고 해요. 네. 네네. 네, 오늘 북한의 거리, 또 집과 사람의 이야기, 또 새롭고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드리고, 저희는요, 다음 시간에 또 신나고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통일! 왔어! 통일! 왔어!